까지 걸리더라도. 그리고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박 변호사님 또 논란이 된 게 이제 이른바 문자 폭탄이라는 건데, 이 문자 폭탄을 바라보는 시각이 현역 의원, 그러니까 받아본 사람도 약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현주 의원이 좀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네. 하태경 의원이 그런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그 문자 폭탄을 받을 때가 전성기, 의원의 전성기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전성기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얘기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글쎄요, 이게 지지자들이 아니면 이 보낸다는 자체가 이 정치인들 입장에 특히 개인으로 봤을 때는 견디기 힘들 겁니다. 많은 경우는 하루에 몇천 통씩 온다 그러거든요. 오는데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오기 때문에 견디기는 사실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또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자리에 와 있는 거고, 또 제 한 네티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선거 기간 동안에 정치인들은 많이 받았다. 찍어달라고 많이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보내는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하태경이 말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는 그렇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최근에 촛불에 의한 어떤 우리 정치의식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듣기만 해야 하냐,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여기까지 이어졌는데, 저는 사실 그래서 문자 폭탄이라는 단어도 맞득치는 않아요. 왜 저게 폭탄입니까? 또 받은 사람이 팡 터져서 어떻게 몸이 다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밤잠 못 친다는 거 그냥 꺼놓거나 소리만 죽여라도 죽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시고, 그리고 또 보내는 사람도요. 이거는 많은 사람의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는 사람 각각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휴대전화 다 실명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력적이라든가 불법적인 것들을 하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불편하시다면 반대로 이제 의원분들이 자신에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실 때 어떻게 쉽게 보낼 수 있는가, 수단 같은 것을 좀 적극적으로 열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제기하는 좀 영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의원님은 문자폭탄 안 받으셨어요? 저는 오늘은 또 몇 개 나오고. 어떻게 해동하는지라고 딱 시간 맞춰서 문자폭탄을 모르겠어요. 대표한테도 오고 나한테도 오고. 그게 특정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의가 심각하게 왜곡돼서 다시 잘못하면 인민독재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걸 어떻게 방법이겠어요? 누가 보는 걸 본인들이 스스로 자제하지 않는 이상 국민도 어떻게 어려운 내용들을 자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거 민주주의에 심각하게 보면 안 돼. 이건 뭐냐고. 그냥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태도가 중요해요. 해소하는 방법을 찾자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글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의원들이 이런 걸 받는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바꾼다거나 영향을 받을까요? 그냥 기분이 나쁜. 그렇죠. 그럴 정도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자기 중심이 흔들린다면은 의원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정치를 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게 자고 일어나면 욕먹는 게 일인데, 그 욕이 들으면 일을 안 해. 아니, 옛날에 김종필 총리께서 이런 말 안 했습니까? 다 지나놓고 보니까 정치는 허업이다. 아무 게 남는 게 없다 했지만, 현실 정치에서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는 정치는 허업이 아니라 욕업이거든요. 매일 욕먹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어떤 그 구체적인 자기 중심을 가지고 무슨 일을 추진하다 보면 반대자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 칭찬, 또 동의하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일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럴 정도의 그 현실인데, 이제 그런 더군다나 이제 정치적 주장이 좀 강하거나 또 다른 반대하는 의견을 좀 과하게 냈을 때 그게 정반대에서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정도의 비난이나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지나치게 욕설이라든지 이런 게 됐을 때 이제 예의에 좀 어긋나거나 또 규범에 어긋나서 조금 그게 거칠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 거는 아무리 직접 참여를 하더라도 좀 과한 것은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고 그 자체를 어떤 법적 규제로 삼겠다, 처벌의 규제로 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라면은 차라리 정치를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그런 거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난 5년 동안 그 대권을 제수하면서 어땠습니까? 매일 저주에 가까운 저런 문자 폭탄에서부터 정치적 공격에서부터 다 받아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치에서 자기가 더 중심이 강해지고 더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만큼 반대로 그만한 반대 여론과 반대의
비판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예. 그걸 잘 받아내는 게 훈련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결국 하태경 의원이 그 이야기 안 했습니까? 결국 견디고 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적응이 잘 되었다. 그리고 충고를 해주고 그때가 오히려 그립다는 거죠. 하루에 10,000통 이상을 받아야만 비로소 전성기의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약간 농담처럼 하기도 하고 역설적인 예. 표현인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저 말이 맞는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신문에 내 부고 빼고는 다 나와야 한다. 아무리 나쁜 기사라도. 그래야만 정치인은 살아있는 존재가 가치를 느낀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정치인에 있어서 저런 비판이나 반대 의견이나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저주에 가까운 폭언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정치인 스스로가 감내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근데 봅니다. 이제 사례라든지 이런 그렇죠. 이제 뉘앙스의 어떤 뭐 협박과 협박이 그 정도가 지나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민들도 이제 문자를 그렇게 보내는 거는 그건 이제 범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의사를 전달하는 거는 뭐 당연히 가능한데 그걸 죽여버리겠다라든지 어떻게 해버리겠다. 뭐 근데 하태경에도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 협박이 있더라도 실제로 하는 사람 없더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글쎄요 그거 자체는 범죄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이렇게 글 쓰는 사람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의견을 표명하는 당연히 의사는 할 수 다른 있죠. 거죠. 근데 그 부분 그 이상을 했다가는 본인도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걸 명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말이 옛날에 박지원 전 대표께서도 하루에 뭐 2,000통 받았다, 뭐 여기 하태경 의원은 10,000개도 넘는 문자 포탈이라는데 일단 좀 과장됐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인이 안 된 적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공인의 자리, 특히 국회의원의 자리는 이 정도 비판은 감수하는 자리일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정말 좀 그 여성 의원에 대해서 모욕적인 그런 걸 넣은 경우는 저는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수사를 의뢰하다 보면 조직적으로 뭐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우리 저 누구한테 가서 협박하자 전화번호 몇 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전화한다고 하면 그건 범죄에 가까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법적인 걸 하지만 일반적인 국민의 어떤 이런 보면 딱 압니다. 이게 정말 국민이 보낸 건지 그런 거는 감수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추가적인 설명을 해놨는데 차 교수님.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 쓴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서 업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대외적인 활동이라든지 공식적으로 그 대통령의 직을 수행할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35억이라는 그 쓴 부분이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다기보다는 청와대라는 조직 자체가 썼을 가능성이 있고 높다고 봤는데요. 오늘 예. 뭐 청와대 관계자들 멘트를 보니까 코멘터리를 보니까 아마 이거 지금 각 그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이라든지 각 또 이 수석실에 있는 이 행정관들이 아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고 난 뒤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청와대에 남아있는 늘공이라고 하죠. 이 관료 출신들 같은 경우는 25일 날 그저께죠. 그저께 월급 통장에 그 돈이 많이 좀 줄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왜냐고 한다면 이 특수활동비를 일종의 업무수당 정도 업무 추진 수단 정도로 해갖고 준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실 특수활동비가 특수활동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지금 청와대 직원들의 좀 과외돈을 챙겨주는 그런 용도로 쓴 것이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실성 부분은 아마 앞으로 뭐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특수활동비의 목적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당시 뭐 담당자들이 아마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것이요. 대통령이 사실 특수활동비 대통령 몫으로 나왔는데 대통령이 업무 정지돼서 쓰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일종의 수석들이나 각 수석실에 있는 이 직원들 스스로가 상당히 좀 이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런 가능성도 그렇기 있죠. 때문에 통제가 느슨해지니까 이거 우리 좀 뭐 어차피 이제 이전 거 우리 얼마 안 가면 끝날 건데 우리 있는 동안 좀 대충 좀 알아 쓰자. 뭐 그런 측면으로 좀 상당히 오남용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측면은 아마 좀 이 만약에 그 감사원에서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감사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 좀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청와대에서는 그러니까 예산을 배정하듯이 각 수설별로 애초에 이렇게 정해진 금액이 있다는 건가요? 쓸 수 있는 게? 저희 우리 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직접 받아보셨다니까 뭐 나중에 물어보면 되는데요. 저는 이해는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들로 들어보면 노무현 정부가 사실은 깨끗하게 이제 일하겠다 그래서 촌지 같은 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이 정말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을 만나든지 뭐 국회의원을 만나든지 밥을 늘 얻어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기돼야 되는데 그런데 월급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봉투에다가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 뭐 70만 원이면 7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주는 겁니다. 직급에 따라서. 그럼 그 돈으로 이제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이 누구 만나서 돈도 쓰고 했는데 예.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는 사실은 좀 올랐습니다. 특수활동비가 거꾸로 좀 더 많아졌는데 그 돈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이어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도 행정관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월급처럼 뭐 매달 아마 얼마를 받을 겁니다. 근데 그 정도 이 활동에 비해서는 저는 뭐 그 정도 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갖다가 좀 줄이겠다는 걸 놀라는 게 예. 결국 그거는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사실은. 그런 면에서 지금 이 35억 저는 이건 조금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박 대통령은 사실은 유고 상태인데 예. 35억을 썼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염치 없는 신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것도 예. 한번 엄격하게 어디 쓰는지를 알아봐야지 저게 대통령이 유고 상태라고 해서 늘 나가는 돈이 나갔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는 것도 안 되고 어쨌든 조사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조사는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관행처럼 나가던 게 그석 관행처럼 나갔다면은 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또 따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제 대통령 직무 중지 중인데 특수한 활동을 위해서 또 다른 목적으로 지출됐다면 그거는 아마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현재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활동비라든지 앞에 특수나 특별히 붙는 예산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뭐 행자부라든지 또는 뭐 교육부라든지 또 대통령 몫의 특별교부세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특정한 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예산 배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배분되는 그런 게 돼서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줄여버리라 이래가서 액수를 대폭 줄였던 적이 있습니다. 예. 대통령 계좌에 몇천억이 있던 걸 400억까지 축소를 해버렸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떤 돈인가 하면 과거에 우리가 대한뉴스 이런 걸 보면은 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북 어느 마을을 방문하셔서 대통령 특별 하사금 500만 원을 줬습니다. 그 500만 원으로 새마을 다리를 놨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개인 돈이 있어 500만 원. 그때 500만 원이면 지금 50억 같은 돈입니다. 그런 돈인데 그걸로 다리를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특별교부세인데 예산에 공식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항목이 아니라 대통령이 알아서 마음껏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돈이. 그럼 이제 지금은 그런 돈은 많이 줄고 지금 남아있는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서 매우 엄격하게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게 이제 특수활동비거든요.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을 일좀 보존해 주는 것처럼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도 일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 그때그때 떡값이라든지 그때그때 뭐 이렇게 기준 없이 예. 돈을 뭐 경례비로 준다든지 이렇게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이번에 이제 그 뭐죠 식사에서 나타난 예. 그런 뭐 그런 경우에는 아마 이걸 좀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의미가- 그래서 아마 이것을 좀 분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총무비서관도 뭐 그냥 측근이 아니라 예산 전문가의 공문을 쓴 이유가 이것을 정확한 기준을 만들고 지출해야 될 건 하고 그렇지 예. 않고 아주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부분은 정리를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닌가 봅니다.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삭감을 함으로써 특수활동비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고 뭐 김영란법 그러죠. 금품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그거 만들어져 있는데 저게 법하고 좀 안 맞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김영란법 어떻게 일반인한테 적용을 시키겠습니까? 예. 저희는 다 공무원들인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사실 문제가 되는데 문재인이 직접 저런 지시를 함으로써 가장 문제가 청와대도 청와대지만 국정원하고 아마 검찰 쪽이 이제 앞으로 큰 어떤 좀 문제가 국정원이 제일 그렇죠. 많죠. 아마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의 뭐 그 돈도 사실 어떻게 됐는지 뭐 하긴 아마 할 걸로 보는데 앞으로 지금 감찰 합동반이 그 떡값 오갔던 예, 예. 그것도 조사를 하겠는데 요게 아마 문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먼저 함으로써 오히려 지금 문제 제기를 잘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요 부분도 밝혀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제 그런 뭐 경험을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요. 제 특수활동비 42%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거를 보면 다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올해 예산 중에서 9천억 가까운 돈이 특수활동비입니다.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국정원에 배부되고 그다음에 뭐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가 큰 손입니다. 가져가고 좀 적게 쓰는 데가 국회, 법무부 이런 데인데 그 돈도 적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상임위원장쯤 되면 뭐 한 달에 4천, 5천 정도를 갖다 받습니다. 4, 5천? 예, 5천 제가 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야 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여야가 다 받고 예. 상임위원장도 뭐 액수는 좀 떨어지겠지만 원내대표 빠지는 아니지만 수천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야 간사도 좀 주고 뭐 자기도 쓰고 하는데 이게 영수증, 물론 이제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 쓰는 건 아니겠으나 특수활동비를 분류됐기 때문에 엄격한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비중이. 그리고 뭐 교육부 이런 데도 있지만
문제는 이것이 그동안 관례적으로 그냥 막 쓴 겁니다. 그리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언제나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이거 없애자고 하는데 본인이 정권 잡으면 안 없앱니다. 그래서 이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본인이 실행을 한 거 아닙니까? 액션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그러면 부처에서 대통령도 41% 없앴는데 우리는 최소한 20%나 30%도 없애야지.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이게 많은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좀 봅니다. 아니 이게 수당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홍준표 전 지사가 그거 받아가지고 집에 갖다 줬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사실 홍준표 지사의 얘기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도 납득을 못하고 있고 뭐 화면에 나갔듯이 노회찬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홍준표 지사가 그거를 개인 돈으로 정말 홍 지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나한테 지급된 돈이니까 쓰고 남은 거 집에 가져간 게 뭐가 잘못이냐. 그건 횡령이거든요.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니까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더 추가를 하고 더 쓸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검사들이라든가 경찰에서도 현장 팀에서 일하는 분들은요. 이 수사하다가 이 수사관들 현실적으로 잠복근무하고 밥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빚졌다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데는 안 가고 있고 엉뚱한 데 가서 쓰고 있다는 얘기.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막 줄이자 이런 차원에서 끝날 게 아니라 저는 예산으로 또 통과됐던 거 지난 박근혜 정권 때 통과됐던 거 아직도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그때 헬스 장비 청와대에서 다 국회에 통과한 예산으로 편성시켰습니다. 트레이너 행정관으로 채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도 해줬는데 또 특수활동비를 어디서 썼는지도 모른다는 게 너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필요한 부분이 뭐고 안 필요한 부분이 뭐고 이런 걸 분류해서 써야 하는 곳이 있다라면 증액이라도 저는 시켜야 되고 다만 없는 부분은 확실하게 깎아야죠.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어느 명목으로 지출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노무현 정부 때 예를 들면은 그 샘물교회 그 선교단이 아프가니스탄 가서 인질로 억류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인질을 구출해 오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정원에서. 그럼 그런 비용은 사전에 어떻게 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를 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꼭 필요하고 뭐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나라를 지키기 위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북한에 우리가 휴민트가 있다면 휴민트 관리를 위해서 국정이 돈을 일부 지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다 들춰낼 수 없는 한계는 있죠. 그런 거는 필요하다면 더 쓸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과 그렇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것들처럼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그렇게 개인이 착복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부분을 명쾌하게 구분을 해서 이제는 이제 시스템화해야 된다. 그 첫 단추를 청와대가 지금 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사실 그 이 특수활동비는 어제 오늘의 논란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진성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2015년도 같은 경우에 국회 결산이 상당히 좀 늦춰졌거든요. 그때 당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그 권력기관들이 썼던 특수활동비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 제대로 가면 이 용처를 조금이라도 좀 밝혀줘야 되는데 그냥 뭐 특수활동비니까 말 안 하겠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결산만 해줘라. 이런 식으로 그 권력기관들이 이야기를 한 측면 때문에 그때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뭐 결국 그것도 결국 뭐 야당의 주장이 통과되지도 않고 그냥 흐지부지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이 특수활동비가 국회 같은 경우도 지금 한 80억이 넘는 돈을 1년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앞서 막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이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보면 그 국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지만 국회 스스로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특수활동비를 과연 필요로 할까? 차라리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의 항목을 만들어서 차라리 그렇게 떳떳하게 집행하는 것이 나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국회도 간행이다 생각해서 국회 스스로가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 권력기관들의 그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가만히 쳐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특수활동비 말고도 아까 우리 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긴급한 일이 벌어질 때 쓰려고 하는 게 또 예비비라는 또 제도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예비비와 특수활동비의 차이는 뭐냐? 예비비는 쓰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썼다는지 그걸 용처를 분명히 증거 서류, 영수증까지 다 제출해야 되지만 특수활동비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수활동비를 받는 누구나 공직자가 마음 스스로가 허물어진다는 거죠. 이거 대충 써도 되겠구나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저는 예산 짤 때 아주 분명하게 특수활동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고 끝나고 난 뒤에도 결산을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 팩트니까 일단 노회찬 원내대표 시에 따른 걸 보면 국회가 연간 86억 원을 쓰고 자 여당 원내대표는 약 5천만 원, 야당 원내대표는 약 4천만 원 정도를 쓰고 상임위원장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쓴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본인이 원하면 전부 다 현금으로 받아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국회의원 본인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언젠가는 상임위원장 되겠지.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안 없애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무슨 국회가 개혁한다고 할 때마다 이게 꼭 들어갑니다 또.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했으면 저는 국회도 이제 솔선수범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대로 어차피 이분들이 뭐 1,000만 원을 집에 갖고 와 있습니까? 뭐 여당 야당 뭐 나누고 하는 그 기준대로 그러면 영수증 받고 하면 되는 거지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가? 저는 그래서 국회가 이걸 갖다가 줄이면 없애면 다른 부처들은 자동적으로 굉장히 합리화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앞서 위장전입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실질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한 거여가지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비슷한 수준에서 좀 기준을 적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양 변호사님 아까요. 이관직 전 총무비서관이라고 박근혜 정부 때 마지막에 총무비서관을 했던 분의 인터뷰가 나왔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썼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국무총리 황교안 권한대행 측의 해명은 오히려 청와대에 따로 비서관들이 있고 권한대행 측에서도 보좌진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쪽의 예산을 가지고 일을 했지 그쪽에 일을 시킬 리도 없고 거기 일을 시키지도 않는데 그 돈을 가져다 쓸 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면적으로 뭐 부인을 했죠. 그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누가 도대체 이 돈이 날아가느냐. 글자 그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번 달에는 지난 정권에 있었던 보좌관들의 비서진들의 급여가 줄어들었다면 지난 정권에서 그야말로 나눠서 뭔가 가진 것이냐 아니면 특수활동비의 원래 목적이 그냥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뭔가 일과 관련된 부분을 보좌관들이 썼느냐 이런 부분을 밝혀야 되는데 문제가 밝힐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게 특수활동비니까. 청와대에 지금 업무 인수인계 자료조차도 제대로 A4용지 10장 고장 남겨놓고 갔다라는데 애초에 법으로 못 바꾸게 된다는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강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에 이 기회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특수활동비도 그렇고 공사의 문제도 확실하게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청와대라는 곳은 아무도 국민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법 위에 법도 없는 곳이고 국회도 안 되고 이런 곳이냐. 이런 어떤 인식 자체부터 제도적으로 바꿔야죠. 알겠습니다. 총리실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돈봉투 만잔 사건도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는 건데 박 변호사님. 이